안녕하세요. 오늘은 MS 워드 2010 기초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다 보면 1시간 만에 당신도 문서 작성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페이지 배경이라는 그룹 안에 가시면요. 맨 앞에 워터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그룹들은 페이지 레이아웃 안에 있고요. 자, 이 워터마크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급함, 긴급, 대외비, 복사 금지. 여러분, 문서를 봤을 때요. 화면 중앙에 흐릿하게 글자가 보여지는 거 보신 적 있죠? 예를 들어 보안이라든가 또는 비공개 문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흐릿하게 배경에 깔리는 문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워터마크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글자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자, 사용자 지정 워터마크라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워터마크 없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애주는 거고요. 그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림이 하나 있다라고 하시면 그 그림을 선택하셔서 파일의 경로 찾기, 경로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그림을 선택하시고 희미하게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배경 부분에 흐릿하게 그림이 하나 들어가겠죠. 우리 대부분 그렇지만 워터마크는 텍스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영문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한국어로 하셔도 되고요. 자, 언어를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고, 자, 텍스트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요 내용에다가 원하시는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보안 설정이라든가 또는 비공개 문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글씨를 쓰시고요. 원하는 글꼴이 선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 지정하실 수 있고 글자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 글씨를 나는 진하게 넣고 싶으면 반투명 부분을 체크 안 하시면 되고 나는 약간 흐릿하게 투명하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반투명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대각선과 가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글씨가 휘어지게 쓸 건지 또는 가로로 이렇게 반듯하게 쓸 건지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워터마크도 직접 한번 넣어 볼 거고요. 자, 우선은요,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셔서 페이지 배경이 이 부분에 있고요. 페이지 설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선 워터마크 버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워터마크 선택하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미리 디자인 되어 있는 쓰여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예제, 가로로 예제 선택을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자, 화면에 보시면요. 예제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실 거예요. 아주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좀 더 줄여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요. 흐릿하게 워터마크라는 것 자체가 진하게 쓰여지는 글자가 아니고 흐릿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자, 워터마크에 가셔서 나는 만들어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밑에 보면 사용자 지정 워터마크라는 게 있죠. 여기에 가셔서 자, 만약에 나는 그림으로 넣고자 한다. 그럼 그림 선택. 그림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그림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 그림을 가져와 볼게요. 삽입 누르시게 되고요. 자, 배율은 그냥 자동으로 해서 자, 희미하게 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자, 희미하게. 자, 만약에 이게 희미하게가 체크가 풀렸다라고 하시면 자, 이미지가 진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넣는 것보다는 대부분 텍스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요, 비공개 문서라고 해볼게요. 비공개 문서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글꼴도 다른 걸로, 자,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우리 도레미파솔이라는 글꼴 넣어볼게요. 저도 이 글꼴이 어떤 글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그냥 우선 자동으로 해놓고요. 색상은 자, 우선 눈에 확 보이게 좀 진한 색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대각선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비공개 문서라고 해서 글씨 보이시죠? 반투명이라는 부분을 체크 풀어서 볼까요? 그러면 진하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도레미파솔 여기 보면 음계가 있는 거군요. 자, 글꼴을 다른 거 달콤한 도시로 바꿔서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꼴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대부분 우리 워터마크라는 부분은 흐릿하게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투명이라는 부분은 체크하셔서 하셔야지만 될 것 같고요. 가로로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문자가 똑바르게 들어가고요. 근데 대부분 대각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맞으시면 이제 확인해서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닫으시면 자, 워터마크 내용이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맞나요? 자, 책갈피를 설정해 보았다라고 하면 그 책갈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거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웹페이지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파일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이 하이퍼링크를 설정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드래그 해주시고 나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하게 되면요. 선택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퍼링크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표시할 텍스트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드래그한 글꼴에 나올 거고요. 자, 찾는 위치. 우선은 기존의 파일 웹페이지로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라든가 또는 웹페이지로 연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여기다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는요, 현재 문서로 지정할 수도 있고, 새 문서로 만들 수도 있고, 전자 메일 주소로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요, 책갈피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까 전에 설정해 놓은 책갈피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김치라는 글자를 누르게 되면 아까 책갈피로 설정되어 있던 소피나무라는 부분으로 마우스 커서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를 여러분이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하이퍼링크를 설정한 이후에 편집하고 싶다거나 또는 제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마우스를 하이퍼링크가 있는 글자를 다시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편집하실 수도 있고 선택하실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또는 복사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편집하는 부분과 제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제거하실 수도 있고 또다시 편집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다가는 우장춘이라고 해보고요. 우장춘 박사라고 써보고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는요. 다음 페이지 여기에다가는요. 어디 갔어요? 여기에다가는 초피나무라고 해볼게요. 초피나무 해서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볼 거예요. 드래그해서. 삽입의 링크, 하이퍼링크. 자, 우선은 저는 초피나무를 선택했을 때 그림으로 넘어갈까요? 그림 1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설정해 볼게요. 확인. 그러시면 하이퍼링크가 걸린 부분은 색깔이 바뀌면서 밑에 밑줄이 그어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우장충 박사 중에 우장충 부분은 하이퍼링크 가셔서 아까 설정해 놓은 책갈피로 할래요. 어디로? 우장춘으로요. 확인. 되세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에만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려면요. 컨트롤 키 누르라고 나와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그림으로 나오죠.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우장춘으로 클릭이 가나요? 화면이 옮겨지죠? 마찬가지 초피나무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지랑 연결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 중 해서 그림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이퍼링크를 편집하고 싶습니다. 오른쪽 버튼 편집. 가셔서 나는 김치가 아니라 아까 책갈피로 할래요. 그럼 책갈피, 초피, 나무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어떤가요? 자, 다시 해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선택. 그러면 이제 커서는 초피, 나무 앞에서 깜빡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 나는 이거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제거 누르시면 하이퍼링크는 자동 삭제가 됩니다. 자, 또는요. 드래그 하시고 다시 하이퍼링크 창에 가시면요. 여기 보면 링크 제거라고 보이시죠? 그냥 링크 제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보다는 더 편한 것이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자, 우선 표를 삽입하는 부분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우선은 삽입에 가셔서 표라는 부분의 그룹에 가셔서 표를 선택하셨을 때, 자, 여기에서 그냥 드래그 하셔도 되죠.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가장 밑에 보시면 빠른 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빠른 표를 선택하시게 되면 미리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 디자인되어 있는 표가 나올 거예요. 대부분 이제 달력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는 부분 한번 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나는 직접 표를 삽입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표를 클릭하시면 역시 여기서 표 삽입 부분에서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나는 행의 수와 열의 수를 직접 입력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요. 표 삽입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우선은 열의 개수. 표라는 게 이렇게 생겼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제가 그냥 임의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생긴 표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우선은 열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행의 개수에서는 몇 개가 되나요? 하나, 둘. 그러면 여기는 2개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동 맞춤에서 고정된 열 너비라는 것은 지정된 값만큼 열의 너비가 일정한 표를 만든다. 자동으로 설정이 되면 항상 문서에 맞는 크기의 표를 만들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페이지에 딱 맞는 표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백을 제외한 페이지에 딱 맞게끔 표가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내용의 자동으로 맞춤이라는 것은 각 셀에 입력되는 글자 수에 맞추어서 너비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글자가 많으면 너비가 더 넓어지는 거고, 글자가 적어지면 너비가 작아지는 거겠죠? 자, 창의 자동으로 맞춤이라는 것은 문서 창 너비에 맞게 표 너비가 상대적으로 조절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그냥 뭐 자동으로 설정을 해볼 거고요. 새 표의 기본 크기로 설정이라는 부분은 내가 지금 설정한 이 표의 크기가 항상 이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이 만들어진 표의 크기가 바로 기본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우리가 표를 삽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는 부분을 봐야겠죠. 자, 우선은요, 여러분, 워드 2010 13일차 실습 예제를 좀 꺼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표 보이시죠? 이 표를 밑에다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커서를 좀 위치를 잡아 주시고, 됐나요? 자, 여기에다가 삽입 들어가겠습니다. 빠른 표 가시면 여기에 미리 제공이 되는 디자인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크롤 내리시게 되면 좀 더 많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내리셔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굳이 여러분이 표를 만들지 않더라도 디자인이 되어 있는 표이기 때문에 텍스트만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자, 아무거나 우선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읽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그럼 우리 뭘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요거 해볼까요? 달력 2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달력의 부분이 나와서 여기에다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9월이다. 이런 식으로. 자,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크기를 조절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자, 표에 보시면요. 이 표 모서리 이렇게 보이죠? 자, 얘를 이용해서 조절하셔서 좀 더 크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다시 줄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드신 표 자체도요.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자, 표를 선택하게 되면 표 도구라고 해서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뜨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뀌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른 스타일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하나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삭제하고 싶다 그러시면 표 자체를 선택하시고 표 삭제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저는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행의 수와 열의 수를 좀 세어보면 열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행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삽입에 가셔서 표, 물론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표 삽입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의 개수는 아까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행의 수는 아까 7개. 그러면 7개. 맞나요? 그냥 고정된 열 값으로 넣을게요. 확인 누르게 되면 페이지에 정확하게 맞춰지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얘를 좀 밑으로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늘리시면 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되시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디자인부터 바꿔볼게요. 자,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디자인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요. 디자인 가셔서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머리끌 행이라는 부분은 가장 윗부분에 보시면 머리끌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진해져 있죠. 이 부분을 제가 풀게 되면 똑같아집니다. 맞나요? 체크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약행이라는 것은 가장 하단에 있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가장 하단은 대부분 합계라든가 뭐 총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요약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여기 보면 라인이 하나 더 그어진 거 보이시죠? 줄무늬 행이라는 부분은 자, 얘를 체크하게 되면 홀수 짝수에 따라서 색상이 틀리게 나와요. 체크하게 되면. 자, 그러면 만약에 줄무늬 열로 체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열의 값이 이렇게 색상이 홀수 짝수가 틀리게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열 선택하시면 뭐 현재 마지막 열 여기서는 그렇죠? 첫 번째 열도 그렇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옵션에 가셔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또는 나는 이 부분만 드래그해서 이 부분만 자, 음영의 테두리 색상을 주황색으로 넣을래요 라고 하면 이렇게 드래그 된 부분만 바뀌어요. 또는요. 자, 전체를 잡아서 저는 테두리를 자, 펜색은 갈색으로 넣고 라인 타입은 자, 점선으로 넣고 자, 펜의 두께는 자, 어디? 자, 이렇게 그냥 요 정도만 넣을게요. 펜의 테두리 가셔서 자, 안쪽을 체크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안쪽에 선이 그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군데군데 좀 틀리게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드래그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선은 위에 있는 부분과 똑같이 맞추고 싶으시면요. 자, 여기 저는 그냥 기본 제공이 되어 있는 디자인 중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이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기본 제공이 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씨를 좀 써볼까요? 여기에다가 부서라고 써볼게요. 자, 그리고 옆에는 2007년 쓰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2008년 썼어요. 자, 옆에는 2009년 썼어요. 자, 옆에는 2010년 썼어요. 자, 그리고 밑에 여기는요. 영업 1팀이라고 쓸 거고요. 밑에는 영업 2팀이라고 쓸 거고요. 밑에는 영업 3팀이라고 씁니다. 영업 4팀이라고 쓰고요. 밑에는 합계, 그쵸? 밑에는 평균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치는 여러분이 맞춰서 쓰시면 돼요. 맞나요? 자, 저는 우선은 그냥 1, 2, 3, 4로 쓸게요. 자, 여기는 11, 12,
13, 14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21, 22, 23, 24 31, 32, 33, 34 이렇게만 쓸게요. 자, 밑에 계산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글자가 보면 얘처럼 정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가요? 위쪽에 붙어져 있는 거 느낌 보이시나요? 자, 얘를 제가 표를 더 밑으로 내려보면 더 티가 나죠? 이 부분은 이제 레이아웃에서 설정하시는 겁니다. 자, 우선은요, 나는 요 윗줄은 정 가운데 조절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맞춤에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정 가운데 선택. 그러면 정 가운데 글씨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저는요, 영업 1팀, 2팀, 3팀, 4팀까지는 마찬가지 어디에다가 이것 또한 정 가운데 맞추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정 가운데 맞춰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자, 얘는 우선은 정 가운데 이렇게 맞췄어요. 자, 홈에 가셔서 한 가지 더 하시면 균등 분할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게도 할 수 있고요. 자, 이건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두고요. 스페이스바로 그냥 한 3칸 정도만 띄울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요. 숫자들은 전부 다 잡으셔서 정 가운데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맞지만 숫자는 대부분 오른쪽 정렬이니까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가운데 오른쪽으로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글자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텍스트 방향을 변경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가로, 세로 변경하는 걸 얘기하고요. 자, 여기 부서를 나는 세로, 가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영업 5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저는 영업 4팀에 만약에 커서가 있다. 라고 하시면 커서 아래쪽에 영업 5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래에 삽입 클릭하셔야 아래에 삽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합계 부분이 있어요. 자, 위쪽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삭제 가셔서 어디 삭제? 자, 여기 보시면 컷을 먼저 놓아야겠죠? 삭제 가셔서 행 삭제 선택하게 되면 전체적인 행 자체가 삭제가 됩니다. 자, 또는요. 커서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나는 오른쪽 삽입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열이 하나가 더 삽입이 됩니다. 마찬가지 열 삭제 누르시게 되면 열이 삭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합계. 자, 저는 이 부분 2개를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셀 병합을 누르게 되면 하나의 셀로 병합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분할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셀 분할 선택하셔서 자, 열의 개수를 2개로 분할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보셔야겠죠. 자, 표가 지금은 간단하지만 표를 분할하고 싶으시면 자, 표 분할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표가 분할이 됩니다.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를 분할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요. 현재 커서에 있는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표가 분할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딜리트 키 누르시면 다시 합쳐지고요. 자, 우선 여러분 함수식인데요. 우선은 엑셀에서는 여러분 뭐 sum이라는 함수라든가 또는 max라는 함수라든가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잖아요. 워드에서도 간단하게는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능한 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sum이라든가 또는 average, max, mean, count 등이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합계와 평균이니까 이 표에서 우리 전 시간에 만들어 놓았던 이 표에서 자, 밑에 부분은 합계를 구할 거고요. 그 아래 부분은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합계를 구하는 부분에다가 자, 우리 데이터에 가시면 수식이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쵸? 수식에 들어가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함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인수가 있습니다. sum left라는 것은 현재 커서를 기준했을 때 왼쪽에 있는 셀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합계가 자, 요쪽에 있어요. 2010년도 다음 칸에 이렇게 합계를 구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도에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커서는 당연히 여기에 있을 것이고요. 이럴 때는 현재 커서 기준 왼쪽에 있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sum의 left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오른쪽이다. 합계가 예를 들어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시면 현재 커서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값의 합계를 구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합계 부분이 대부분 이 바깥에 있지 안쪽에 들어가 있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프트 부분을 더 많이 쓸 것 같고요. 인수를. 자, 또는 합계를 이렇게 하단에다 해줬을 경우에는 현재 커서를 기준했을 때 자, 위에 있는 데이터 값의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sum에 가셔서 above를 이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커서 기준 그 위에 있는 데이터 값 문자는 인식 못하고요. 수치 값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아래쪽은 뭐예요? below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합계가 이렇게 위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left와 above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여기에 함수를 지정을 해서 한번 합계와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만약에 또 한 가지. 자, 밑에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구할 건데요. 평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 대한 2007년도 영업 1팀에서부터 영업 4팀에 대한 평균을 여기에다가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까처럼 평균은 average니까 average하고 가로 안에 above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커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 얘를 기준했을 때 above라는 건 위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식한다? 합계까지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값이 틀리게 나오겠죠. 2007년이라는 것은 연자가 붙어서 얘는 문자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되진 않지만 밑에 있는 합계 부분까지도 계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영업 1팀에서부터 영업 4팀까지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맞나요? 자, 이럴 때 연속 범위는 콜론으로 구분하고 떨어져 있는 셀은 콤마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주소를 어떻게 넣어주냐면 여러분 엑셀 다뤄보셨죠? 엑셀에서도 보시면 자, 위에 보면 A, B, C, D, E 해서 열의 값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에서부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지정하실 때도 우선은 average라는 함수를 쓰시고 자, 앞에서부터 여기에다 나는 함수를 넣고자 합니다. 그러면 A, B 자, B 어디서부터? 자, 첫 번째는 연도니까 두 번째 B2에서부터 자, 구분은 세미콜론이라고 했으니까 세미콜론 넣고 어디까지? 자, 다시 B 어디까지? 자, 2, 3, 4, 5번까지. 자, 5번까지라는 건 여기죠? 자, 그래서 B 5번까지 계산. 이렇게 되면 평균을 구하실 때 B 2번에서부터 B 5번까지의 합계를 구한다라는 거야. 평균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옆에는 어떻게 될까요? 옆에는 여기는 자, 우선 A, B, C니까요. C 몇 번에서부터 2번. 자, C2에서부터 맞나요? 몇 번까지? C 5번까지의 평균. 만약에 나는 자, 하나, 둘, 이 두 개에 대한 평균만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는 뭐예요? D죠, D. D 2번. 맞나요? 1, 2니까. 그리고 세미콜론이 아니라 콤마. 그리고 D 몇 번? 자, 4번.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한다라면 이것은 D2번과 D4번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은?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C2번에서부터 C5번까지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셀 주소를 이용해서 함수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함수 형식이라는 것은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 이거는 나중에 엑셀을 공부하시다 보면 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배울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천 단위에서 자동적으로 콤마가 나와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밑에 평균이나 합계를 보시면 천 단위에서 콤마가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것은 숫자 형식을 그렇게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함수 마법사라는 것은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명이 쭉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에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셀의 값을 이용해서 수식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워드 14일차 실습 예제 파일을 좀 열어주시고요. 자, 화면을 조금만 키워볼까요?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 키웠습니다. 자, 우선 함수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커서를요, 결과값이 들어가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나는 위쪽에 1팀에서부터 4팀까지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자, 우선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에 가시면 수식이라고 보이시죠? 자, 수식에 가시면 자동적으로 above 기본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 형식을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체크하게 되면 천 단위에서 뭐가 생긴다? 콤마가 생기는 거죠. 그냥 바로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자, 다시요. 여기도 마찬가지 커서를 먼저 놓으시고요. 자, 데이터에 가셔서 수식. 자, sum의 above. 만약에 숫자 형식을 맞추지 않고 그냥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떤가요? 자, 두 개를 확인해 보세요. 앞에는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지만 뒤에는 콤마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 차이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수식 가셔서 자, 요번에는 샵, 콤마, 샵샵 0. 자, 바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천 단위에서 생성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죠. 수식. 자, 샵, 콤마, 샵샵 0 확인.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만약에 합계가 여기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커서 놓으시고요. 수식에 가시면 자동 기본 커서를 기준했을 때 데이터가 왼쪽에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레프트로 바뀝니다. 자, 마찬가지 샵, 콤마, 샵샵 0 가시면 자, 이렇게 좌측에 있는 데이터 값을 그대로 합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저는요, sum이 아니라 자, 함수 들어가셔서 average 평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뭘 해주면 돼요? 이거 지워야죠. 얘를 지우시고 자, 뒤에다가 는자 넣으시고 뭘로요? 자, left라고 입력을 합니다. left. 자, 그리고 나서 샵, 콤마, 샵샵 0. 물론 오케이 해주시면 평균 값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죠. 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밑에 이 부분이에요. 평균을 구해주는데 영업 1팀에서부터 4팀까지만 들어가야지 합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데이터에 가서 수식에 가셔서 자, 평균이니까 얘네 이렇게 지우시고 함수 마법사 가서 average로 바꾸게 되면 나오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부서라는 맨 앞에 열이 A, 두 번째는 B. 그러면 여기에 B가 들어가야 되고 자, 제일 첫 줄이 뭐예요? 1. 그 다음 줄이 2니까 영업 1팀에서부터니까 2. B2 자리에서부터 맞나요? 자, 어디까지? 2, 3, 4, 5번까지. 그럼 B5번까지. 그리고 여기에 샵, 콤마, 샵샵 0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자, 우리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의 수식. 이유는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문제가 되네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맞나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누르셔야 되는데 잘못 눌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평균 구해지나요? 다시 커서를 먼저 위치 잡아주시고요. 수식에 가셔서 자, 우선은 는자는 놓으시고 자, 여기에다가 average 가시고요. A, B, C, C 2번에서부터
C5번까지. 그리고 자, 샵 콤마 샵샵 이용해서 확인. 그러면 평균이 구해주는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 합계 평균 다 구하실 수 있고 떨어져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다 설정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자, 우선 이 차트는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로 막대 차트, 꺾은 선형, 원형, 가로 막대형, 영역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차트를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하는 방법은 거의 같고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세로 막대형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좌측에는 워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우측에는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07 버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해서 이 데이터 항목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값을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엑셀에 이 내용이 다 입력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엑셀 프로그램은 종료하시면 워드 프로그램만 실행이 되고 데이터 값은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삽입할 때 데이터를 하나하나 수정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차트를 삽입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명칭을 알아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요. 가장 윗부분에는 차트 제목이라고 해서 나올 거고, 물론 차트의 제목은 삽입하셔도 되고 필요 없을 경우에는 삭제하셔도 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초록색 바탕 부분이 차트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차트 영역에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색상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림 영역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점선으로 보이나요? 자, 이 부분이 바로 그림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의 디자인을 똑같이 하셔도 되지만 저처럼 조금 틀리게 지정을 하셔도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범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범례 부분 역시도 우리가 이 부분인데요. 위치를 위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또는 아래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범례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좌측이죠. 이 부분이 세로축이라는 부분이고요. 주택,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이 부분이 가로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데이터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수치값,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의 값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명칭을 알아놓으셔야지만 나중에 편집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표를 가지고 데이터 값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되어 있고 영업 1팀, 2팀, 3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커서의 위치를 대략 놓으시고요. 삽입에 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엔터 더 칠까요? 차트에 가시면 이렇게 차트의 종류가 나옵니다. 세로 막대, 꺾은 선형, 원형, 가로 막대형, 영역형, 분산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세로 막대 사용하니까 세로 막대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엑셀 창이 활성화가 되고 왼쪽에는 워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데이터 값을 일일이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수정해서 복사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해 주고요. 자, 이 부분을 잡아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라고 하면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모래시계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복사가 되겠죠. 자, 나는 이 내용이 싫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일이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되었나요? 자, 요게 컨트롤 옵션을 보시면 물론 이런 것까지 올 필요 없죠. 주변 서식에 맞추기 이용해서 그냥 텍스트만 간단히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요게 보니까요. 데이터가 그대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지우셔도 되고, 그쵸? 자, 얘는 지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뭔가요? 자, 이 부분은 지우셔도 되고, 항목이라는 부분이 지금 얘네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항목 4번은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를요, 드래그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그래도 보시면 이 부분에 자리가 남아져 있어요. 자, 확인해 보실래요? 자, 영업 3팀 다음에 빈 공간이 나와 있죠. 자, 여기 파란색 이 테두리를 잡으셔서 자, 어디에 여기 모서리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화살표 생기죠. 얘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 범위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자, 나는 2010년도 뺄래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2010년도가 빠지고 이렇게 3개가 나란히 나오는 거죠. 맞나요? 자, 나는 얘를 다시 늘릴래요 라고 하시면 다시 이렇게 벌리시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요, 데이터 값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엑셀 창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창을 끄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어떤가요? 자, 이렇게 차트가 들어갑니다. 자, 우선 여러분 각주와 미주라는 게 뭐냐면요. 문서 내용에 어떤 부연 설명을 넣어주고자 한다거나 또는 어떤 참고 문헌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참조에 가시면 각주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각주 그룹에 가셔서 각주 삽입하거나 또는 미주를 삽입하시면 되는데 각주라는 것은 여러분 표시된 내용이 페이지 하단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시다 보면 책 하단에 뭐 부연 설명이 들어간다거나 참고 문헌이 표시되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각주고요. 자, 미주라는 것은 페이지 하단이요. 미주라는 것은 위치와는 상관없이 문서 끝에 삽입이 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각주 그룹의 옆에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자, 각주를 넣을 때 페이지 아래쪽에다 넣을 건지 텍스트 바로 아래 넣을 건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번호 서식을 1, 2, 3으로 할 건지 ABCD로 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고요. 시작 번호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내용이 들어가고 하단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각주를 삽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숫자 1번이라고 해서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해서 우리 각주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찾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어 나는 매운맛이라는 데이터를 찾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하나 처음부터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찾기, 홈에 가시면 이 찾기에 가시면요. 여기 탐색 기능에다가 여러분이 탐색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동 밑에 어디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표시와 데이터 이렇게 여러분 기본 화면에도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면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찾는 거기 때문에 찾아주기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찾아서 다른 내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자, 바꾸기 들어가셔야 돼요. 바꾸기에 가시면 우선 찾을 내용. 나는 김치라는 글자를 찾아서 바꿀 내용. 배추김치라고 입력할래요. 텍스트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서식까지도 변경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서식의 화살표를 눌러서 글꼴 바꾸기로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글꼴의 스타일이라든가 글꼴의 크기, 색상, 모든 걸 여러분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글꼴, 이 대화 상자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글꼴을 공부할 때 나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화면에 그 글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배추김치라는 글자로 변경이 돼서 화면상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이렇게 예제 파일을 좀 봐주세요. 여기에다가 우선 우리 주석이나 미죽 이런 거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참조에 가시면 각주, 미주 사용, 각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각주 삽입을 선택하는데 우선은 그 전에 내가 넣고자 하는, 자, 어디에다 각주를 넣을 건지. 예를 들어 나는 여기에다 넣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 자, 문헌인 18세기 중엽의 문헌인, 여기에다가 문헌인 증보 산림 경제, 여기 앞에다가 각주를 넣고 싶습니다. 커서를 먼저 그 앞에다 놓으시고요. 각주 삽입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요. 밑에 하단으로 내려와요. 여기다 여러분이 입력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증보, 뭐라고 했죠? 증보 산림 경제, 산림 경제, 그래서 1766년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써 놓으시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각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확대해 볼까요? 조금 더 크게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 보면 증산, 여기 글자 앞에요.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자, 숫자 여기 보시면 1 들어가나요? 숫자 1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각주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요, 요 스타일을 좀 변경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 화살표를 누르셔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자, 각주를 넣을 건지, 미주를 넣을 건지, 자, 문서의 끝에다 넣을 건지, 또는 구역의 끝에다 넣을 건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각주를 넣겠고요. 페이지 아래쪽에 넣을 건지, 텍스트 아래쪽에다 넣을 건지,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은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자, 텍스트 아래쪽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다시 볼까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설정이 안 돼가지고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체크하셔서 자, 여기에다가 해줄 수 있다. 변환. 자, 모든 각주를 미주로 변환. 이런 식으로 체크하셔도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각주를 미주로 변환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닫아볼까요? 이렇게 닫아놓으면 어디로 나와요? 다음 페이지. 여기 다음 페이지 나오잖아요. 페이지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각주는 각 페이지에 들어가지만 미주는 페이지 제일 끝에 한꺼번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요. 이 부분에, 자, 이 부분을 다시 누르시고 얘를 다시 뭘로 변환? 모든 미주를 각주로 변환 체크. 그러면 각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번호의 서식을 나는 ABCD로 할래요 라고 하시면 ABCD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ABCD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얘를 글자 밑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텍스트 아래. 자, 페이지 아래쪽으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요. 자, 표시 가셔서 텍스트 아래가 아니라 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 페이지 아래로 넘어가나요? 자, 여기는 구역이 나뉘어져서 그렇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 각주 미주를 넣어줄 수 있고요. 각주 미주 표시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지우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를 그냥 지우시면 돼요. 딜리트 키 누르시면 밑에 보시면 내용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앞에 있는 일자를요. 그냥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구역이 나뉘어져 있네요. 자, 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각주 미주를 삽입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찾아 바꾸기. 홈에 가시면 우선 찾아볼게요. 편집에 가셔서 찾기. 자, 찾기를 누르시게 되면 찾기. 그럼 이렇게 탐색창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저는 김치를 찾아볼까요? 김치. 그러시면
김치에 대한 내용이 12개가 나온대요. 자, 여기도 볼 수 있지만 여기 화면에도 보시면 찾은 내용에는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꾸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편집에 바꾸기. 요번에는 저는 김치를요. 무슨 김치? 배추김치로 바꿀래요 라고 하시면 그냥 바꾸기만 해도 돼요. 모두 바꾸기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12개 항목이 찾아졌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그냥 우리가 다른 서식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배추김치라고 다 내용이 바뀌어졌잖아요. 끝나요? 자, 다시 편집에 바꾸기. 이번에는 배추김치를 다시 김치로 바꿀래요. 자, 김치로 바꿀 건데요. 이번에는 자, 자세히 버튼 눌러서 서식까지 바꿔보도록 합니다. 가장 편한 게 글꼴이겠죠. 글꼴 선택하셔서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뭘 바꿀 거다. 글꼴의 색상이라든가 글꼴체라든가 이런 걸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자, 여기에서 글꼴은 무엇으로 할까요? 우리 글꼴은 자, 이 중에서 이렇게 수다공주라는 글꼴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굵게 할 거고요. 자, 글자 크기를 아무래도 좀 더 키워야 할 것 같죠. 자, 글꼴의 색상도 우리가 자, 조금 다른 색상으로 바꿔보고요. 자, 이렇게 색상만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글꼴 바꿨고, 크게 바꿨고, 굵게 했고, 글꼴의 색상은 강조색 2번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모두 바꾸기 누를게요. 그러면 자, 뭔가가 12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자, 닫기 보시면 이렇게 김치라는 글자만 내용이 다시 바뀌면서 글씨 텍스트의 이런 부분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나요? 자, 찾아 바꾸기, 찾기라는 건 말 그대로 찾아주기만 하고요. 바꾸는 것은 다른 내용으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요번에는요, 고추, 얘를요, 그냥 고추로 바꿀 건데요. 고추로. 그런데 서식을 좀 바꿔볼게요. 글꼴에 가셔서 서식을 똑같이 수다공주 하는데 색상은 빨간색으로 넣고요. 자, 글꼴은 14포인트 굵게. 자, 확인. 자, 모두 찾기 눌러주시면 자, 이번엔 고추에 대한 내용이 10개가 나오네요. 닫아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고추는 빨간색으로, 김치는 약간 들빨간색으로 이렇게 텍스트 서식이 변경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서식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